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이상민입니다. 어, 저희 SAP 서스테이너빌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즘 그 서스테이너빌티, 한국에서는 ESG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핫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ESG 정말 핫하죠.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시사 프로에도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온 그 투자 관련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ESG가 왜 핫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돈을 벌려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돈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연기금이고 그 연기금들이 ESG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의 연기금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 여기는 뭐 굉장히 ESG 관련해 가지고 소리도 많이 내고 투자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도 다 ESG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발언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도대체 ESG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3대 ESG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총괄 본부장님을 모시고 ESG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보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ESG 평가와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서스틴베스트 총괄본부장 오승재입니다. 네, 먼저 SAP 코리아에게 이렇게 좋은 강연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한 SAP 코리아 고객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그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 부분에서는 간단히 저희 서스틴베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ESG 평가,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큰 ESG 평가에 대한 중요성, 다음에 정보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ESG 평가를 또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들으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스틴베스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ESG 평가 리서치 전문기관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상장기업 ESG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200개가 안 되던 커버리지가 이제 2021년 올해 하반기에는 총 1148곳의 기업들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채권 ESG 평가가 늘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비상장사 커버리지도 초기에는 9곳에서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44곳의 기업들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ESG 평가 및 리서치 서비스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 투자 전략 서비스, 다음으로는 테마 펀드 ESG 서비스, 스튜디오십 투자, ESG 관련 교육, 다음에 ESG 관련 연구 용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 측에서도 이런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에 대한 등급, 지표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아져서 저희가 ESG 컴파스라는 서비스를 내놓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ESG 진단 및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ESG 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으로 하여금 ESG 성과 개선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본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SG 평가 체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제 딜로이트 자료인데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공시 정보 기반 평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기반 평가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아래에 있는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 블룸버그, 다음에 저희 서스티베스트조차도 공시 정보 기반 평가를 하는데 이는 정보를 얻어옴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기업들이 이미 공시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플랫폼 기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평가 대상 기관들이 자기의 정보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ESG 평가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음으로는 ESG 평가가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이 삼각축인 세 핵심 이해 관계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ESG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과거 재무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서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크게 폭발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 역시 ESG를 투자 의사 결정에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ESG 평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다음에 그런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ESG 평가 기관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ESG 평가 기관은 기업을 원칙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기업이 공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수집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이를 기관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플로우를 갖습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공시 데이터가 평가 대상 기업의 정보를 100% 또는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또는 ESG 평가 기관에 혹시 데이터들이 오류나 잘못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의 이런 그 위크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평가 대상 기업과 피드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가 대상 기업이 저희 서스틴베스트가 취합한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또는 충분한 것인지를 보시고 다시 피드백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투자자, ESG 평가 기관, 평가 대상 기업이 3주체가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에 ESG 정보 프레임워크라고 저희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ESG 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그 평가 지표를 만들 때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ESG 정보 프레임워크, 즉 글로벌리 억셉티드 된 GRI라든지 SASB라든지 CDP라든지 이런 글로벌 정보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평가 지표를 만듭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듯이 평가 대상 기업의 공시를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실 때에도 이런 ESG 정보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 기관과 평가 대상 기업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기관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기업분들께서는 평가 기관들이 600개 넘는 평가 기관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ESG 데이터는 결국 ESG 책임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ESG 평가 기관 데이터를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사, 즉 KCGS, 저희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가 이에 해당하고요. 글로벌리는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만일 글로벌 그 ESG 평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유명한 그 해외 ESG 평가 기관을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국내 같으면 이 3사만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ESG 평가와 관련해서 최근 그 정경련에서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동일 기업에 대한 국내외 기관의 ESG 평가 등급 격차가 크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ESG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의 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ESG 평가는 재무 지표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급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각 그 평가 기관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그 한국지배구조원이랑 저희 서스틴베스트 간의 ESG 등급의 차이, 상관계수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 및 사회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고는 있으나 특히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해봤더니 지배구조 가운데 그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가기관 간에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 아신다면 평가기관들의 데이터를 선정하거나 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준비 단계,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단계, 세 번째 점수 산출 단계, 네 번째 피드백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산출 및 분석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데이터 출처입니다. 데이터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ESG 평가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ESG 평가 기관들은 데이터 출처로서 기업의 공시 정보 또는 정부가 공개한 정보, 미디어 정보, 데이터 제공 회사의 정보, 그리고 외부 리서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ESG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엔 비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피드백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수집 및 평가가 중요한 건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정성적인 지표, 정성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원들마다 또 다르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의 신뢰성, 퀄리티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그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수집 및 평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15년간 쌓아온 데이터 수집과 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함을 통해 일관된 수집 및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SG 밸류라는 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데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핵심은 기업의 가치 사슬 기반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정량 및 정성 데이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그 기관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가치와 상관관계 기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ESG 지표 가운데 재무 정보랑 밀접한 관련성 또는 위험성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에 대해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 ESG 평가 점수 및 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평가 지표 및 섹터별 가중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평가 지표를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밸류 체인에 따른 평가 지표라는 부분들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수 있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도 혁신 활동,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처럼 그 기업 내부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과정을 갖추고 있고요.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인적 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 사회 공헌 및 지역 사회처럼 기업 내부로부터 점점 확산해 나가는 이런 밸류 체인에 따른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표를 설계했고요. 다음에 오른쪽 부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저희가 지배 구조의 평가 가중치고요. 가운데 주황색 부분이 사회 가중치고 녹색 부분이 환경 가중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대비 한국은 지배 구조가 조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배 구조가 조금 더 상향된다면 저희 자본시장이 보다 클린하고 또한 기업들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지배 구조에 대한 가중치가 좀 가장 높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또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녹색 부분, 즉 환경의 비중이 낮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희 평가 기관이 환경이 중요해졌다고 하여 저희가 환경이 곧바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 공시 부분이 빠져 있게 됩니다. 저희 ESG 평가를 하려고 해도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순서가 공시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평가도 ESG 가운데 이 팩터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면 저희 서스틴베스트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평가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평가 등급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등급 이상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공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라는 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ESG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이미 적용 대상이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1조 원 이상, 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 26년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 비재무 정보, 즉 ESG 정보 공시 의무화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데 2025년까지는 자율 공시 활성화, 다음에 2025년 이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공시 의무화, 다음 마지막 3단계부터는 2030년부터인데 전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의무 공시화라는 이런 단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평가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ESG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대비 조금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역시 올해 초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는 글로벌 ESG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취합해 놓은 것으로서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리정돈된 부분을 기업들이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 공개 관련된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저희 그 SASB라든지 GRI, IIRC, CDSB, CDP 같은 다양한 글로벌 공시 표준을 가진 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지표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ESG가 활성화되자마자 이런 공시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표에 따라서 어느 그런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공시 프레임워크도 일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있자 이런 글로벌 공시 제정기관 역시도 자신들의 그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자 서로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이 모여서 ESG 공시 글로벌 표준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그 회계 기준 관련 IFRS 재단 역시도 지속가능 표준위원회, 즉 SSB를 출범하여서 특히 최근 이제 기후변화 모듈에 관련된 글로벌 공시 표준 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TCFD라든지 CDP 이런 그런 환경 관련된 특수한 또 공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EU 정보 공개 규제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가장 앞선 규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U는 텍소노미와 SFDR 제정, 그리고 CSRD 제안 등 일련의 입법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 경제 활동에 대한 판별 기준 및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압박하는 규제 체계를 정립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에게는 SFDR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은 CSRD라는 또한 지속 가능 관련성 있는 정보를 공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이슈를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EU 기업의 가치 사슬에 포함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SRD 지속 가능성 보고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EU 기업이 당사의 서플라이 체인 또는 밸류 체인 속해 있는 국내 기업에 이러한 그 공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즉 EU로부터 또 자금 조달하려는 기업 역시 그 금융회사의 공식 규제인 SFDR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시사점이 이러한 지속 가능 정보에 대한 검증 및 지표를 통한 정형화 작업에 EU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의 퀄리티를 위해서 앞으로 검증 및 지표를 통한 정량화 작업이 계속 이제 그 빨라질 것이라는 저희는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공개 중요성 관련된 세 가지 이슈를 저는 추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관 투자자 입장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은 곧바로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투자를 하였다면 이제는 재무제표 외에도 비재무 정보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기업 측에서 만약에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기업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SG 평가회사 입장입니다. ESG 평가회사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ESG 점수가 또는 ESG 등급이 높다는 상관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공시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 강화는 ESG 등급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SG 정보는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확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적시성, 검증 가능성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보고 기준, 보고 체계랑 평가 기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기관과 ESG 정보 프레임워크는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평가 기관의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가 기관의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평가 기관에 모두 다 대응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ESG 성과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글로벌 ESG 그 공식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표에 따라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공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 기관에 대해서든지 그래도 동일한 또는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SASB, SASB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나 각 섹터별, 산업별로 중요한 이슈를 추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한 이제 짙은 회색이 좀 중요한 이슈인 거고, 좀 옅은 회색이 중요하지 않은 이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위원회에서도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이런 SASB 이제 국내 번역본까지 내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기업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지속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알맞게 공시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도 같이 인프라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질문 있으면 질문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진짜 20분이 아니라 한 200분, 2시간 넘게 강의를 들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 강의 요청드려서 되게 송구스럽고요.
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이제 방흥민 님께서 평가 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평가다 보니까 평가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네, 먼저 그 각 평가사마다 이제 평가 지표 또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역시도 그 글로벌 ESG 글로벌 공시 체계에 기초해서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평가 그런 연구원마다, 즉 이제 각 정성 지표마다 어떻게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표준화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그동안 15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지표에 대해서 A4 용지 4매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평가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평가해도 같은 점수가 나오도록 저희는 설계해 놓았습니다. 네네.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평가가 진행된 다음에 또 그 평가 대상 회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충분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납득할 만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이 이정재님께서 굉장히 좀 아주 구체적인 그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별로 뭔가 좀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평가 비율 자체가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이런 저희 세미나 오셔서 이런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ESG 적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는 포장재 판매한 업체들은 어떻게 ESG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도 좀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KESG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제 그 어떤 ESG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중소형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동규님께서 ESG도 ISO와 같이 어떤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퍼블릭 레포팅이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어느 선만 딱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정말로 그 실질적인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전략이 될 건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첫 번째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CSR, CSP, ISO처럼 한번 이제 유행처럼 탔다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건가,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ESG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어떠한 규제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기관 투자자들이 또는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 IFRS까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ESG는 계속할 수 없는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수동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전략적 관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건 그 국가에서도 ESG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뭔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평가라든가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략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자본시장의 시장 질서가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ISO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굴리는 큰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ESG를 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손성호님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ESG 우리 회사가 ESG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럼 그냥 평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뭐 무작위로 누군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 기관에다가 저희 회사를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첫 번째 아까 제가 그런 그 핵심 이해관계자를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네네. 즉 이제 저희 서스틴베스트도 기업의 그런 신청을 받아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 유니버스 즉 포트폴리오에 담을 텐데 네.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기업들로부터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ESG 진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그 기관 투자가에서 서스틴베스트 같은 평가 기관에다가 네. 이 회사를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평가잖아요. 맞습니다. 평가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꿀팁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몇 네. 가지 꿀팁을 좀 이렇게 네. 공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공시입니다. 즉 이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이제 답안지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면 아무리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ESG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시 자체만으로도 점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도 공시의 수준, 퀄리티를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ESG 평가 쪽에서 이제 평가 대응을 요청해 왔었을 때 조금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ESG 데이터를 잘 정리하여서 전달해 주시면 아마 높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지 평가를 하지. 일단 답안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네. 단순히 어떤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이미지만으로 이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업에서 유의미하게 뭔가 레포팅을 자꾸 제출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짧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모시게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그 ESG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이제 환경 분야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저희 서스테너빌티 세미나 때 저희 전체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탄소 배출에 관련된 그 솔루션을 딥다이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세미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